수고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자체 전이 방식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강제로 좀 더 강력하겠죠. 외부 전원 공급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주로 물속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면 저기 그 지하 매설관, 지하 매설관 같은 경우에 땅 속에 배관을 매설했을 때 얘를 방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탱크, 뭐 기름 탱크, 아니면 물 탱크 같은 거, 물탱크 쪽 바닥 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과 접하면 이런데 지하에 땅 속에도 물이 있으니까 수분 60% 이상, 거기에 H2 60% 이상이면 습도 60% 이상이면 부식이 시작되니까 산소 공격하니까 마찬가지로 산소가 전자를 달라 그러죠. 자, 그럼 이런 방식이 있죠. 만약에 여기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 지하 매설관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탱크가 있다.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바닥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탄소광이다. 탄소광. FE죠. FE. 얘를 방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땅 속에서 뭘 막냐면 양극이라고요. 우리 자체 전원 방식은 희생 양극이 알루미늄이 주로 쓰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양극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뭐 알루미늄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납은 이런 것도 씁니다. 고급재료도 씁니다. 등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 전원 방식으로 쓴다면 만약에 납원이 들어가면 철보다 더 강하죠. 그럼 얘가 부식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외부 전원을 강력하게 더 큰 전압으로 뭐 40V 이상, 뭐 45V 이상 이렇게 공격하기 이게 전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외부에서 공급해 주겠죠. DC를 만드는 렉티파이어라고요. 렉티파이어. 정류기죠, 정류기. 렉티파이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AC가 들어와서 DC로 바뀌어서.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자, 땅 속에 이제 물이 있겠죠, H2O. H2O 속에 O2가 있겠죠. 용준산소, 얘가 범인이니까. 자, 습도 60% 이상. 습도 60% 이상이 돼야지 부식이 되니까. 땅 속에 반드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습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부식률하고요. 부식률과 습도 보시면. 자, 0% 부식 안 됩니다. 여기. 부식 안 된다. 갑자기 쫙 올라가죠, 여기. 이게 보통 60%다. 인계습도다. 이렇게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계습도. 60% 이상 부식이 됩니다. 자, 누가? 산소가 공격하기 때문에. 자, 저런 거. 자, 퀴즈. 자, 등류,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보호 대상물에다가 전자를 공급해줘야지 방식이니까. 어떤 걸 그려? 이쪽에 뭡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그려줘야죠. 왜? 전자가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전자는 반식만 개니까.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럼 전류는요? 전류. 자, 흘러갑니다. DC. 뿅 와가지고 전류 물 습기가 있으면 마른 땅이면 전류가 안 통하지만 습기가 있으니까 통하겠죠. 이 전류입니다. 전류 갑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 전자는요, 전자 방출 시작점. 전류가 전해질 나간 표면 여기죠. 알루미늄이니까 똑같습니다.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알루미늄 있고요. 알루미늄 있다 그러면 알루미늄. 자, 세 마리다. 그럼 전자죠. 전자 나옵니다. 전자 공급. 야, 전자 도체만 간다 그랬죠. 왔으면 더 이상 혼자 전해질은 못 나갑니다. 그럼 표면에 코팅, 전자 코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 코팅. 자, 그럼 땅속에, 물속에 수분이, O2가 가지고 달라면 O2가 2분의 O2죠? 약분했습니다. 2분의 O2가 물속에서 전자 2마리 먹고, 얘는 반드시 2마리 먹고, 수산이온 만드니까 이게 1번식이죠. 이게. 물속 부식이 1번식. 자, 전자, 누구 거 줍니까, 얘가? 찌가 안 주고, 찌는 부식되니까. 알루미늄 빼줍니다, 이렇게. 요게 외부 전원 공급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탱크 주위에 알루미늄 쓰면 규소도 씁니다. 규소라면 어때요? 규소 어때요? 규소 좋습니다. 규소는 14번이니까 규소 14번. 그래서 규소 넘버 14. 그 핵 속에 플러스 14마리 양사, 중성자 14개. K각 2마리, 28, 18, 32. K각 2마리, L 8마리. 그 다음에 M 4마리 있잖아요. 4마리. 하나, 둘, 셋, 4마리 있습니다. 자, 4마리 있습니다. 자, 퀴즈. 알루미늄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3마리. 규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이 방식은 결국 전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자를 보내주는 거니까 전자가 많은 게 유리겠죠. 얘는 3마리 체력전자, 얘는 4마리. 그래서 규소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규소가 들어있는 그런 재료를 써. 그래서 만약에 추철 속에 규소가 많이 들어있는 뭐 30, 40% 이상
보통 우리 주철에서 규소 1.5%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으면 고규소 주철, 고규소 주철. 이런 걸 재료로 써가지고 양극을 씁니다. 그래서 전리 잡아 돌리면 전자 빠져가지고 공급. 그래서 보호해주고. 얘는 부식. 얘는 방식이 되겠죠. 방식.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항상 보호대상물에 마이너스 그려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외부 전원 공급 방식. 외부 전원. 외부 전원 공급 방식. 이렇게 합니다. 외부 전원 공급 방식. 설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예. 자,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납을 쓰는데, 납은짜리, 이거 엄청 고급이죠? 얘가 전압 높잖아요. 그럼 납은은 보통 몇 볼트입니까? 자, 철은 몇 볼트? FE는 마이너스 0.41볼트. 납이다 그러면 납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금 바로 밑에 있어요. 만약에 플러스 1.4볼트다. 이래서, 야, 1.4볼트, 야, 1.34, 1.4볼트다. 그러면, 자, 얘가 높으니까 전류가 이리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밖에서 DC가 있고, DC가, 이 사이가 해봐야 뭐 1볼트잖아요. 만약에 약 40볼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볼트다. 그러면 이거 밀어내버리죠. 이게 아무리 높아도 밀어내버리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전원이 끊어졌다. 납을 쓰고 있는데 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나죠. 0이 됩니다. 어떻게 돼? 이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 이렇게 거꾸로 흘러요. 전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전류, 납이랄 경우에 그럼 전자 빠지고 그냥 부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납 끊었을 때는 얘보다 더 큰 했을 때는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전원 관리, 그다음에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전류가 통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난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얘가 부식된다. 그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